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실종자 수색을 방해했던 타워 크레인 등 외부 위험들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학생과 아동의 감염 비율이 높습니다. 정의당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장현주 시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비판하며 호남 민심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해남의 김 양식장이 바닷물에 규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는 황백화 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 적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고 현장에선 24시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어두워졌지만 현장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실종자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야간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면 실종자 찾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10시에 종료된 작업은 오늘 아침 6시 50분 즈음부터 재개됐습니다. 구조 인력 205명과 인명구조견 5마리, 드론 4대 등 장비 49대가 사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수색이 집중된 건물 상층부에서는 실종자 탐색과 함께 소형 굴삭기를 동원한 잔해물 제거, 길트기 작업 등이 병행됐습니다. 상층부 정밀 수색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2층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아직까지 상층부에는 콘크리트 잔해와 붕괴 잔여물들이 남아있어 추락 붕괴 위험이 크고 적극적인 수색에 돌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금 전 8시부터 야간 작업조 14명을 투입해 새벽 5시까지 잔해물 제거 작업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조대원 66명도 교대로 투입됩니다.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을 총괄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오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본부 측은 회의 결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층부 진단, 보강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물 추락 등 붕괴 위험에 유의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정보를 알리기 위한 임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일하다 실종됐던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은 붕괴가 멈춘 22층과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27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타워 크레인 등 위험 요인들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층부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무너짐이 멈춘 22층에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설비 작업을 했던 실종자 2명은 28층에서 29층 사이, 창호와 벽돌 작업을 했던 3명은 31층에서 34층 사이에서 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당국은 무너짐이 멈춘 22층에서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도 22층과 26층, 27층과 28층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층 이상, 우리 인명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보인 층을 중심으로 수색할 계획을 있고, 중앙수습본부는 25층에서 28층에 있는 30여 톤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 보강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22층에 쌓인 잔재물들은 굴삭기로 조금씩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 굴삭기가 잔해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 소방대원들이 정밀 수색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 낙하물을 이렇게 부셔서 내고 빼내면서 이제 수색을 하시는 부분이라 어떤 결과물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층부에 쌓인 콘크리트 잔해물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지만 신속한 수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과 아동의 감염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인 어제까지 광주에서는 4,0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온 누적 확진자 8,100명의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미만의 아동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 22%보다 높습니다. 겨울방학 중이어서 집단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가족 간 전파나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산발적인 확산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과 아동 이용시설 종사자의 PCR 의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는 311명, 전남은 151명이 추가되는 등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설 명절마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의당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내고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집중된 권력 구조를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1세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당 소속인 장현주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 자리의 첫 마디는 광주에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원인 진단이었습니다. 지방 행정 무능력과 무책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오랜 일당 독점이라며 지방자치 행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현주가 광주의 새 물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광주시장 출마 선언이 끝난 뒤 곧바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도를 만들어 온 그 정치적 책임도 저는 양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모든 일정을 중단했던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실종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을 지방 행정의 일당 독점 때문이라 규정하며 호남에서 제2당 자리를 노리는 정의당.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호남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자리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해남의 김 양식장이 황백화 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가는 해역의 바닷물 속에 규조류가 급격히 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겨울 적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화산 앞바다의 김 양식장입니다. 설치된 김발을 들어보니 김 엽채가 힘이 없고 색은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며칠 더 지속되면 김 생산 어민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갑자기 나타난 황백화 현상은 열흘 만에 양식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피해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해남 송지면과 화산면의 내만 일대에서 김 양식장 3,000헥타르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해역의 물빛이 연갈색이고 적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규조류가 많이 검출돼 겨울 적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규조류가 많이 먹어버려서 김이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1년 농사를 마친 상황. 설 명절을 앞두고 어민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해 조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지자체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여수시가 독단적으로 여수에 1,400억 원의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율천면 도성마을입니다. 옛 한센인 마을이었던 이곳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비 1,417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도성마을은 축사와 폐축사 그리고 마을이 밀집해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은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부 축산업자나 병원 이런 데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소외받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공청회 한 번 없었어요. 여순 사건의 또 다른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순천 지역도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나갈 기념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거나 진행해버리면은 나중에 서로 불만들이 내재돼가지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수시는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여수라며 기념공원을 여수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또 먼저 저희들이 여수가 돼야 되는 이유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국가사업인 여순 사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국무총리 산하 여수 순천 11.8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여수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뜻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기념공원 조성 부지를 여수로 밀어붙이는 여수시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KBC 시사터치 따따붙다에 출연해 여순 사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소위원회 설치 등이 관철된 데는 시민들의 힘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후의 과제 등을 담은 KBC 시사터치 따따붙다는 오는 29일 오전 8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여순 사건 피해 희생자 관련 신고가 나흘 동안 25건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 집계 결과 지난 21일 여순 사건 신고 접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 유족 신고 24건이 접수됐으며 지역별로는 순천이 15건, 여수가 8건, 고흥 2건입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설 연휴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은 탐욕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살인 기업이라며 환골 탈퇴가 아닌 영구 퇴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건설사 등록 말소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0만 톤을 역공매하겠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림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안이한 식량 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MBN이 프로그램 공동 주최와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BC와 MBN은 음악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예능을 비롯해 뉴스와 다큐 등
프로그램 교류와 공동 주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도 1년에 한 차례 가칭 호남 CEO 포럼과 호남 재테크 박람회 등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영 KBC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저조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33%로 관련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 3.4%보다도 낮아 페널티로 8억 4천만 원가량을 납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의 교육, 사범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